계산은 잘하는 아이가 문장 형식으로 구성된 문제는 좀 자주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문장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풀어야 하는데 풀 수 있는 문제도 틀리게 되는 거예요. 교과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자칫 문해력이 부족할 경우에 나도 모르게 삶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문해력과 관련이. 안녕하세요.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교사 옥효진입니다. 일상적으로 좀 자주 사용하는 심심한 사과, 고지식하다 등의 단어의 뜻을 제대로 몰라서 엉뚱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서 좀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. 이런 모습과 함께 요즘 아이들의 독서량 감소 그리고 영상 매체 사용 시간 증가에 대한 걱정이 맞물려서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을 염려하는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. 문해력의 사전적 의미는 일단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. 단순히 인쇄된 활자를 읽는 것을 넘어서 글에 담긴 의미를 좀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거죠. 그래서 글자 자체에 담긴 의미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의미 아니면 문맥에 따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글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읽은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한 거죠. 또 다른 상황에서 이해한 내용의 글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주제어와 관련된 낱말들을 알아보고요. 그리고 이 낱말이 들어간 문장을 한 문장, 두 문장, 세 문장 순서로 확장을 시킵니다. 그리고 유의어, 반의어, 다의어 등으로 낱말도 확장을 하고요. 그리고 해당 주제어와 관련된 의성어, 의태어, 아니면 속담과 관용어 등을 학습을 합니다. 또 이를 바탕으로 이제 우화나 동화로 이루어진 문학글과 정보 전달글을 해주는 비문학글 등도 읽으면서 글 속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. 또 꾸준히 문해력을 기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 권에 한 달, 그래서 총 12권 1년 동안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단어에서 문장에서 더 나아가서 글 수준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좀 점층적으로 문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두었습니다. 일단 지금 당장은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. 저도 교실에서 아이들을 지도해 보면 소수의 나눗셈 같은 단원을 공부할 때 계산은 잘하는 아이가 문장 형식으로 구성된 문제는 좀 자주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문장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풀 수 있는 문제도 틀리게 되는 거예요. 또 다른 과목들도 모두 글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문해력이 낮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교과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교과 성취도 문제뿐만 아니라 문해력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. 독서, 행사 안내, 아니면 콘서트 예매 같은 좀 간단한 상황들부터 계약서 작성이라든 아니면 금융상품 가입이라든지 좀 복잡하지만 중요한 내용의 글들도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런데 자칫 문해력이 부족할 경우에 나도 모르게 삶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문해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의 삶에 문해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문해력이라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봤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책을 통해 문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